안녕하세요. 재활증후 물리치료사 리해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발의 올바른 세팅과 정확한 사용법입니다. 이 목발을 잘못 사용하면 목,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신경이 눌려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제일 위험한 건 넘어지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고 올바르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중 지지가 불가능할 때와 체중 지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때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 그리고 한 발로 목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발 사용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발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으신 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남은 받으시는 분들은 목발을 맞춰보고 나한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목발의 높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바로 세운 상태에서 겨드랑이 밑에 손가락 3개 정도 높이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높게 되면 겨드랑이를 쓸리게 하거나 신경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팔의 힘으로만 목발을 짚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한 번씩 겨드랑이를 대기도 할 건데요. 이 목발이 너무 낮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목이나 허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목발의 높이를 밑에 있는 부분으로 조절을 해서 겨드랑이 밑에 3개 손가락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발을 사용할 때 손의 힘이 메인이어야 되고요. 한 번씩 힘들 때 겨드랑이를 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겨드랑이에 댄 힘이 메인이 되게 되면 신경이 압박당하면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손잡이 높이입니다. 손잡이 높이는 이렇게 섰을 때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의 높이에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손잡이는 옆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손잡이가 이렇게 낮게 되면 이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목발을 높여버립니다. 목발을 높이면은 겨드랑이에 쓸리기 쉽고 신경이 압박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처럼 손잡이가 이렇게 많이 높을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한 위치에 짚으려고 비교적 조절하기 쉬운 이 목발의 높이를 또 조절하게 돼요. 낮으면 한 번씩 겨드랑이를 댈 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또 목이나 허리가 아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손잡이를 조금 더 편하게 잡기 위해서 이걸 옆으로 쓰게 돼요. 이렇게 짚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짚게 되면 이 접지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미끄러운 곳에 딛게 되면 넘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발을 이쁘게 짚으려면 이 세팅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지금 이 높이, 겨드랑이 밑에 3개 손가락 정도 손잡이는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진 정도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먼저 체중 지지가 불가능할 경우입니다. 목발과 발이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찍어주시고 팔에 힘이 있으신 분들은 목발을 넘어서 이렇게 짚어주시고요. 팔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삼각형을 마찬가지로 찍고 목발이 있는 곳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간다고 멀리 찍고 멀리 움직이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목발이 비스듬히 기울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지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미끄러우신 곳에 가게 되면 확 미끄러집니다. 일반 바닥에서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나 혹은 타일 바닥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너무 크게 해주시면 안 주고 가볍게만 짚어주신 상태에서 넘어가서 짚냐 아니면 목발만큼까지만 가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체중 지지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체중 지지가 조금만 가능해도 목발 짚을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좀 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병원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25%는 이 발가락 끝이나 뒤꿈치 끝을 살짝 대는 거고요. 50%는 발바닥을 댄 상태로 살짝만 디는 거고요. 75% 정도는 발을 전체를 대고서 목발로 살짝 보조하는 겁니다.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발 먼저 가고 발 가고 목발 가고 발 가고 목발 가고 아픈 다리 가고 안 아픈 다리 가고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목발과 아픈 쪽의 다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딛고 나가는 겁니다. 25%만 디딜 수 있어도 훨씬 편할 거예요. 50% 발바닥을 살짝 대는 거예요.
75% 발을 딛는 걸 목발로 살짝 보조만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적으로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목발 걸음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연습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팔도 훨씬 편해집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체중 지지가 불가능할 때는 계단 오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목발 먼저 찢고, 목발로 먼저 딛고 손의 힘으로 몸을 띄워서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부분적으로 체중 지지가 가능할 때는 훨씬 쉬워집니다. 아픈 다리와 목발을 잘 대주시고 아프지 않은 다리를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아픈 다리와 목발을 잘 짚고 그 상태에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계단 내려가는 겁니다. 체중 지지가 불가능할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듭니다. 목발로 아래 계단을 살짝 찍어주시고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다시 목발로 아래 계단을 살짝 짚고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부분적으로 체중 지지가 가능할 때입니다. 목발과 아픈 다리를 같이 먼저 내딛고 정상 쪽의 다리가 내려가면 됩니다. 부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한발 목발 사용입니다. 한발 목발을 사용한다는 전제는 부분적으로 체중 지지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아픈 쪽에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걷는 모습이 이쁘지 않고 이 목발과 아픈 쪽의 다리의 지지면이 좁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픈 쪽의 반대쪽 목발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보다 걷는 게 불안정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픈 쪽과 목발의 지지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발 목발을 짚을 때는 아픈 다리의 반대쪽에 짚고서 가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쪽이라도 체중 지지가 불가능하면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요. 둘 다 부분적인 체중 지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구분 동작으로 4점 보행을 설명을 드릴게요. 목발 하나 가고 반대쪽 다리가 반대쪽 목발 가고 이쪽 다리가 가는 겁니다. 좀 익숙하신 분들은 목발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걸 2점 보행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더 안 좋은 예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화장실 갈 때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타일 바닥에서는 굉장히 잘 미끄러집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절대로 옆으로 짚지 말고요. 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짚고 목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목발의 세팅과 상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목발의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목발을 사용하는 시기 2차적인 문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